미국은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 무장론 때문이란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 발언 이후 한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다음 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렵 일부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을 찬성하는 비율이 70%가량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은 한국인의 70% 이상이 핵무장을 원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온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 심지어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조차 그런 부분은 좀 우려했었던 게 제가. 이 때문인지 전 세계 전문가 357명 중 약 40%는 올해 조사에서 한국이 10년 내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년 사이 한국의 미래 핵무장을 예상하는 답변이 15%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민감국가 분류 사유 중 지역 불안정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핵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어 자체 핵무장론이 배경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쏠립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석 달간 이어지는 탄핵 전국 한가운데서 우리 정부에 날아든 외교 청구서, 이번엔 민감 국가 지정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일인데 우리 정부는 지정되고도 2달 가까이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간 국가와 기타 지정 국가 리스트에 들어간 건 2달 전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JTBC의 서면 질의에 전임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이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정부 들어 팽배한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는 북한 핵무기에 공동 대응할 핵협의그룹까지 내놨지만 미국은 내심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핵역량을 과도하게 과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우리가 핵무를 만들 수도 있다라든지요. 최근에 국내 이런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이런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를 갖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비상계엄 뒤 권한대행 체제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이 리스트에 든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정부는 뒤늦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한미 간 핵기술 협력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무형의 제한이 굉장히 커요. 미국의 카운터파트에서 한국처럼 지정이 돼 있는 나라와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가 있다. 앞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 연구진의 방문이나 미국 기술자들과의 협력을 꼼꼼하게 직접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국의 이번 민감 국가 지정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대미 외교에 많은 공을 들여왔기에 그 충격이 더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이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A long, long time ago.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과 미국과의 가치 외교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한미 정상은 동맹 7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무기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한미 핵협의 그룹 NCG를 만들었고 이번 정부는 대미 외교의 주요 성과로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를 마치며 우리나라를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대로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리스트가 효력을 갖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내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머니머신, 즉 현금 자동 지급기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는데 이 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의 핵협력은 견제하면서도 북한과의 핵협상에 적극적인 것도 우려됩니다.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향후 북핵 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패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